이번에는 반복문과 관련된 콘크리트입니다. 지난번 철골 때 반복문은 for문을 사용했습니다. for문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10번 혹은 20번 이렇게 반복 횟수를 정해줄 수 있을 때 많이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소수 있죠? 일과 자기 자신으로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그 소수를 순서대로 10개까지 찾아달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 9, 10 이거 다 확인해 볼 텐데, 확인해 보면서 이제 소수만 10개까지니까 사실 몇 번까지, 그러니까 몇 번째 숫자까지 뭐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냥 자연수 쭉 돌려보면서 소수 찾아보면서 그 소수 개수가 10개까지 이제 찾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얘가 될 겁니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너 몇 번까지야, 숫자 몇 번, 그러니까 어떤 숫자까지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을 때는 for문보다는 while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while 반복문인데 while은 원래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if문의 조건처럼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건데, 보통은 이런 형태도 있지만 저는 그냥 무한 반복시킵니다. 일단 while true 이렇게 되면 무한 반복되는 거거든요. while문이 계속 true이기 때문에,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무한 반복이면 계속 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나중에 어떤 조건, 여기서는 이제 10개 찾게 되면 break라는 어떤 구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반복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요 while문 쓰긴 했지만 자, 몇 가지 해야 되겠죠. 우리 2부터 1은 아니죠. 1부터는 아니고 2부터 시작하니까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일단 넘버라고 할게요. 넘버라는 변수에 2부터 시작할 거니까 일단 2를 할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개까지니까 이게 지금 몇 개 찾았다, 몇 개 찾았다라는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저장을 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몇 개니까 many라고 해볼까요? how many? many는 일단 0개부터 시작할게요. 0개부터. 그러니까 찾으면 한 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수를 찾으면 일씩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에서 썼던 while문 들어갑니다. 반복.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결과값인 true를 써버렸기 때문에 무한 반복입니다. 일단 무한 반복. 그 다음에 넘버를 하나씩 증가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넘버 플러스 1. 그러니까 자연수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지난번에 철골도 한번 봤는데 이게 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넌은 할당이기 때문에, 즉 수학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넌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원래 수학 시간에 x는 x 더하기 1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x라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할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넌의 오른쪽 계산한 결과를 넌의 왼쪽 변수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넘버가 2죠. 인데 그럼 요거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2 더하기 1인 3이 넘버에 들어가니까 3이 됩니다. 넘버 3. 그러니까 넘버 2부터 시작했다면 3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이 계속 돌면 다시 돌아가면 하나씩 증가하게 되겠죠. 넘버가 3, 4, 5, 6. 왜냐면 뭐 2 가서 3 됐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넘버가 3이니까 3 더하기 1 한 4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일 때만 우리가 출력을 할 거고 몇 개 찾았느냐라는 이 매니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소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용으로 변수 하나를 또 도입하겠습니다. 그냥 소수 관련된 거니까 프라임이라는 이름 붙일게요.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true라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true라는 우리 불린 값이죠. 를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이게 뭐 어디에 쓸 거냐면 지금 얘 프라임 소수가 true 값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했을 때 소수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프라임이 false로 바꾼다는 얘기는 소수 아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while 반복문 있고 그 안에 다시 또 반복을 할 건데 뭐냐면 for문을 쓸 겁니다. 이번에 for문은 왜냐면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지금 넘버가 여기 왔을 때 3이죠. 3. 요걸 자기보다 작은 숫자대로 작은 수로 나눠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 해볼까요? 5가 소수냐 아니냐를 보려면 2로 나눠서 떨어지느냐 3으로 나눠서 떨어지느냐 4로 나눠서 떨어지느냐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자기보다 작은 숫자 2, 3, 4 중에 하나라도 나눠서 떨어져 버리면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숫자 모두에 대해서 다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소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숫자들로 계속 나눠 가야 됩니다. 그러면 2부터 자기보다 작은 숫자까지 계속 나눠 봐야 되는 거죠. 반복해 봐야 되는 거죠. 나누는 걸 반복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것까지니까 몇 번 반복해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여서 for문을 쓰겠습니다. for 뭐 나누는 거니까 d라고 해볼까요? 변수 d in range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아까 보통이고 수수는 2부터 나눠봐야 된댔죠.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는 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2부터 나누고 그 다음에 넘버까지 가면 여기 2 포함이죠. 2 이상 근데 넘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넘버를 쓰면 자기 자신보다 1 작은 것까지가 되는 거예요. 미포함이니까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숫자 지금 현재 3이죠. 3이 왔는데 2,3이니까 2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 더 작은 즉 2 하나만 나누는 거죠. 만약에 넘버가 5였다면 2부터 5니까 5 미만 즉 4까지죠. 2, 3, 4 이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콜론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눠 갈 거예요. 나눠서 나머지가 없으면 즉 나누어 떨어지면 얘는 일단 무조건 소수가 아닌 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체크를 할 겁니다. 만약에 if 지금 현재 넘버죠. 넘버 현재 넘버 물론 지금은 3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나누었을 때 나머지 계산하는 거 나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기 때문에 우리 연산에서 요 퍼센트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퍼센트 기호는 실제 퍼센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그래서 넘버를 D 반복되는 D 2, 3, 뭐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작은 숫자들 D 받을 테니까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만약에 0이면 이게 이제 여기 수학적 는이죠. 맞으면 같으면이죠. 같으면 그러니까 같으냐라는 물음이죠. 같으냐. 자, 넘버를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숫자들 반복해서 돌아갈 텐데 아무튼 어떤
그 어떤 값 D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라고 물은 거죠. 0이냐 if문 0이냐. 만약에 맞다면 나누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소수가 아니야. 우리 소수인지 아닌지 정보를 좀 기억해 두기 위해서 프라임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라임은 false. 일단 얘 아니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나눠 떨어지면 소수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 거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숫자를. 만약에 현재 지금 넘버가 뭐 10이라고 할까요? 10인데 그럼 10 체크하려면 이 반복문은 뭐죠? 2부터 9까지잖아. 나누기 2부터 9까지 가야 될 텐데 10 나누기 2 하면 일단 여기서 끝. 그죠? 10 나누기 2 하면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소수가 아니게 판정됐기 때문에 3으로 다시 나누고 4로도 나누고 5로도 나누고 할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해도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겠죠? 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다 하셔도 돼요. 이거 뭐야. 지금 하고자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요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2로 나눠 떨어졌으면 그 다음은 체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복문 더 이상 수행할 필요 없다. 굳이 뭘 해? 라고 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레이크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은 for죠. 이 for. 이 while이 아니고 지금 반복 while이라는 반복 안에 또 for라는 반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브레이크는 자신한테 가장 가까운 반복이니까 요 for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아무튼 자기보다 작은 숫자로 이렇게 나눠 가다가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순간 얘 소수 아닌 걸로 기록하고 그냥 나머지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도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나눠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자기보다 작은 숫자보다 나눠 떨어진 경우가 없었다 그러면 프라임 폴스는 안 됐을 겁니다. 프라임은 폴스라는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나눠진 게 하나도 없었다면 그러면 프라임은 여전히 true로 남아 있겠죠. 얘가 실행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숫자는 소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자 위치 잘 보세요. 요 if의 위치. 요 폼은 다 돌린 다음에 if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폼은 끝난 다음에 체크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폼은 자기 자신보다 작은 거 다 반복한 거 다 끝낸 다음에 같은 위치여야 됩니다. 요 위치, 요 if. 자, 프라임이 여전히 true로 남아 있었다. 프라임이 true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요거 실행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수로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프린트 출력합시다. 지금 살아남은 그 소수인 넘버 출력해보면 되죠. 만약에 false였다. 지금 넘버들 하고 있는데 false였다 그러면 이게 출력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었으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성립할 때만 되는 거니까. 사실 요거 여러분들 프라임이 true냐라고 제가 는해서 체크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 더 편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둬도 돼요. 프라임 자체가 true이기 때문에 요 결과가 true이면 성립하는 거죠. 만약에 false였다면 요거 false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이 true냐 는는 이라고 명시적으로 체크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좀 뭐죠? 잘 하게 되면 이제 요런 거 없이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 찾았으니까 소수 개수를 하나씩 증가시켜야 됩니다. 우리 넘버 증가시키듯이 소수일 때만 그래서 이 품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찍고
몇 개 찾았느냐 하니까 many는 many 더하기 1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0개인데 하나 찾아서 찍었으면 0 더하기 1인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개 찾았다. 그 다음에 또 찾았으면 1 더하기 1은 2 해서 2개 찾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0개까지 찾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if many가 는입니다. many가 10이다. 그러면 는 콜론 들어가죠. 다시 브레이크 할게요. 그러면 자 10개까지 찾고 그만두는 겁니다. 자, 이 브레이크는 자신을 포함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그랬죠. 이 브레이크에서 가장 가까운 애는 while입니다. for 아니에요. 위치적으로는 얘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브레이크는 이 for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for문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for문에 요 탭 들어간 거에 있는 브레이크가 아니죠. 이 브레이크는 자신한테 자신을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찾아보면 이 while입니다. while. 이 for가 아니에요. 이 for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미 요 if에 걸려 있죠. 이 if는 이 브레이크는 뭐 여기 걸렸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얘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여기까지 해서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for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for문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이 while이죠. while. 만약에 지금 제 설명이 좀 무지 싶으면 저 이거 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if를 이렇게 뺄게요. 상관없어요. 아까처럼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요 many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요 다음에 바로 if 이렇게 위치 들어가면 뭐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데 브레이크 만나서 이거 어디를 빠져나가는지가 좀 헷갈리면 제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한 칸 땡길게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many 하고 그 다음 또 어차피 빠져나올 테니까 나와서 그죠? 이렇게 if문 체크되고 그 다음 여기 해도 돼요. many 개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명시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while 반복문은 while이구나 아시게 되죠. 그래서 10개 되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게 할 겁니다. 요거 지금 한번 런 해볼게요. 런 하면 3부터 찾네요. 왜? 우리 2부터 시작해서 넘부 더하기 1 했으니까 3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 5, 7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근데 3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2는 소수인 걸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9 해놓고 9개만 찾는 거예요. 왜? 2 한 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 포함해서 3, 5,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러면 10개 되겠죠. 지금 9개 나왔고 2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2 포함하면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9까지네요. 29까지 3, 5, 7, 뭐. 근데 자, 왜 3부터 나오지? 그럼 2부터 나오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요거 2 대신 1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1부터 시작하면 1 더하기 1, 2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반복문이 이렇게 될 겁니다. 2부터 2까지. 그러니까 2 이상 2 미만이니까 사실은 숫자가 없어요. 2 이상 2 미만, 2보다 2를 포함해서 크면서 2보다 1 작은 것까지니까 말이 안 되죠. 2 이상 2 미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좀 걸리적거리죠. 이거 없네?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2 이상 2 미만 이렇게 시작하면 첫 번째 요 넘버 2일 때는 이걸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임 true로 시작해서 어차피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프라임 false가. 얘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2는 무조건 true로 찍힙니다. 2는 무조건 프라임으로 찍히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10개까지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니까
사실 시작은 2부터가 되는 거죠. 코드를 만나면 넘버를 읽어줬지만 어차피 반복문 들어보면 이제 요거 때문에 2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개 나와요. 2부터 2, 3,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는 소수기 때문에 요거 실행 안 해도 무방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 여러 목적에 따라서 무조건 이거 되는 거 아니고요.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수학적 지식. 그죠? 만약에 이가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3부터 아까 넘버 2를 주고 3부터 시작하는 게 2 넣어서 3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2는 어차피 소수니까 1 넣어서 2부터 시작하게끔 해서 10개까지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계속 강조했듯이 수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콘크리트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 콘크리트는 반복문, while문, 두 번째 반복문 여기까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뭐 그 위쪽 있죠. 위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계속 기본 그 철골과 콘크리트지만 장난질을 이렇게 많이 유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장난질을 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다음부터는 당분간은 저의 장난질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저의 장난질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별개의 콘크리트들을 좀 또 안내해 드리면서 어쩌면 장난질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따로 콘크리트로 빼는 게 좋겠다 싶을 때도 있죠. 지식이. 그럴 때는 별도로 또 콘크리트를 이제 만들어서 제시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질 안에 콘크리트를 좀 두든 콘크리트를 따로 빼든 아무튼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장난질 중심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장난질들이 재밌을 텐데요. 그게 재밌으려면 지금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개연의 불의 1타입니다. 그냥 보고만 왔으면 그 다음 장난질들이 재미없을 거예요. 당연히 재미없어요. 뭐 하는지 모를 테니까. 한 20% 이해하면서 따라오니까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직접 좀 해오면서 이때까지 좀 이렇게 지금까지를 좀 직접 타이핑 해보면서 따라오시면 그 다음 장난질들이 이제 비로소 진짜 저와 똑같을 정도로 재미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재밌어야 됩니다. 장난질을 많이 쳐야 되고, 그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지식 가지고 인공지능 머신러닝까지도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직접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진짜 재밌는 장난질로 만나겠습니다.